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종성의 시사유감 이것이 여론이다 15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은 국민들의 한 주간의 시사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진짜 여론, 국민들의 반향이 어떤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이제 한참 끓고 있습니다. 고엽제 문제 관련해서 미군이 이제 고엽제를 대구 칠곡에 있는 외관 기지에다가 근처에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의 반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고엽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유성기업 얼마 전에 이제 노조가 파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임산부까지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연행을 해서 좀 문제가 됐던, 그래서 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 소식, 그리고 이제 반값 등록금과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오세훈의 모피쇼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 반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오늘 고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특집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상당히 뜨겁고 주한미군의 이제 환경오염을 자행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좀 분노스러운데, 이 고엽제 같은 경우에 발암 물질이죠. 유독성 물질입니다. 유독성 물질이고, 얼마 전에 또 이제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3년, 4년, 이 환경단체인가요? 이런 데서 이제 조사한 걸로 보면은 대구 그쪽에서 고엽제와 관련해가지고 발암 물질,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고, 일반 기준치의 30배가 넘게 검출이 됐다라고 해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가 영아 유산 그리고 기영아 출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향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를 돕겠다고 들어온 미군이 결국은 금수강산을 완전히 자기들 쓰레기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전화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대구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조석원 사무국원님께 전화를 연결해서 대구 지역에서의 현황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전화가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종성의 시사유감 진행자 정종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성신여자대학교 부총학생회장님이시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대학로에서 이 미군 고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실천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고엽제 문제 관련해서 대학로에서 시민들 반향이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 좀 여쭤볼까 해서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네네. 어때요? 예. 어제 저는 고엽제 문제
해봤는데 네네. 정말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서명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실천활동을 하면은 네. 더 반응도 좋고 그래서 네, 좀 더 앞으로 네. 어떤 집회든지 네네. 이런 거 가져갔을 때 되게 잘 될 것 같고 네네. 어제 되게 좋았고 좀 놀랬어요, 솔직히. 아, 뭐 어떤 점에서 놀라셨습니까? 정말 스스럼 없이 서명 너무 잘 참여해주시고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셨고 네네. 네, 폭발적이었어요. 아,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반응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민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 저도 사진 보고 했는데 막 줄 서서 서명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네. 주한 미군에게 한마디 쓰는 난이 있었는데 네네. 정말 많이 시민분들이 네. 화가 나신 상태였고 네. 이거 진상규명 꼭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셨고 네네. 앞으로도 쭉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어제 실천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 인터뷰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주권방송 시사유감 생방송 중인데,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고엽제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성신여대부총학생회장 서은정이었고요. 네. 고엽제 관련해서 정말 학교 안에서도 네. 학우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네. 앞으로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고엽제 네. 문제에 관해서도 앞으로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끝까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인터뷰, 제가 번호를 잘못 착각을 했네요. 먼저 대구 지역에 있는 분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예, 성신여자대학교 부총학생회장, 하는, 서은정이라는 부총학생회장님과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민권연대라는 단체에서 대학생들과 좀 같이 대학로에서 실천활동을 좀 벌렸다고 합니다. 고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시민들 반응이 좀 상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이제 국민들 반향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전화 인터뷰 연결했었고요. 어제 제 화면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어제 실천활동 하는 게 SNS에 올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대학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계시고, 이분은 보니까 탤런트 같기도 하신데요, 이 남자분은. 그래서 시민들 폭풍 서명 중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댓글도 달렸습니다. 고엽제, 그보다 더한 이 땅에 미국 놈들은 필요 없어.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실까요? 예. 이렇게 지금 서명 받고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줄 서가지고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서명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주한미군에게 한마디, 이런 것도 좀 받았다고 하고요. 한 가지 사진만 더 보여드리고,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서명에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이런 실천들이 있었고, 요거에 좀 앞서가지고 대구 지역에서는 좀 빠르게 또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미군 기지죠. 네.
그 캠프 캐럴 미군 기지 앞에서 이 땅이 너희 쓰레기장이냐, 독국밀 고엽제 불법 매립 규탄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죠? 여기 매너남에서 간지남 추가요. 비 오는데 고생하셨어요. 혼자 갔다면서 사진은 어떻게 찍으셨어요? 금수강산에 뭐 X는 시키들. 네, 요런 이제 뭐 댓글. 그래서 요 대구 지역에 제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캠프 캐럴 외관읍에 있는 캠프 캐럴에서 지금 이제 그 이제 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대구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국민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대구 경북에서 직접 요런 문제를 지금 같이 결합해서 하고 계시는 대구 경북 민권연대 조석원 사무국원님, 아까 연결하려다가 잘못 연결된 연결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여긴 주권방송 정종성의 시사유감 진행자 정종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조석원 대구 경북 민권연대 사무국원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 지금 이제 생방송 하고 있는데요, 시사유감. 네네. 지금 이제 미군기지 이 고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구 지역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그런 현황, 이런 거 좀 질문 드리려고 전화 연결했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좀 간략하게, 어떻게 좀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 사건 시작은요. 네. 주한미군이 지난 1978년에 네. 맹독성 고엽제 드럼성 한 600여 개를 네. 지금 경북 칠곡군에 있는 캠프 캐럴 미군 기지에 매립했다는 네. 주한미군 퇴역 군인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엽제 매립 범죄가 지난 34년 동안 계속해서 철저하게 은폐되었다가 네. 퇴역 군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네. 지금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엽제는 이제 과거에 이제 베트남전에서 네. 1960년대 당시에 쓰였던 네네. 그 대초제로서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해서 다이옥신계 맹독성 독극물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전반적인 기고장지대라든지 각각 전차적으로 캠프 캐럴만이 아니라 이 화공약품까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쏙쏙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부천도 지금 요런 이 문제가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소식도 봤는데요.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좀 어떻게 요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일단 지금 한미 양국하고 네. 한미 양부서 당국하고 정부에서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네. 합동조사단을 꾸리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민간 합동조사단 같은 게 들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 양국 소프 협정에 의거해서 네. 한미 양국 이제 군사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지금 이제 합동 조사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네.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조사 차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일 날, 네. 지난달 25일 날 저희가 예, 예. 이제 대책위원회를 네. 결성하고자 대표정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날 오전 11시에 대책위 결산 기자회견을 이제 외관 캠프 캐럴 앞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단체별로 이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 캠프 캐럴 앞에서 1인 시위를 각 단체별로 계속해서 네. 그리고 시민들하고 함께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단체별로 이제 현수막 같은 것들도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걸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서 예, 예. 기자들이라든지 네. 일반 이제 일간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당사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각 단체별로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네. 그리고 뭐 오늘인데 오늘 7시에 캐피탈 정문에서 네. 저희가 집중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예. 이거는 매주 금요일마다 네. 외관 캐피탈 기지 앞에서 네. 집중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국민들, 시민들 좀 대구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요거 관련해가지고. 아, 네. 그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는데요. 네네. 보면 이제 굉장히 분노를 좀 느끼고 있고요. 예예. 전반적으로 그 기자회견 당시에도 보면 네. 외관 지역에 있는 네. 시민들이라든지 네.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예. 그 고육제 말고도 네. 다양한 화학약품들이 네. 묻혔다는 것들을 주한미군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35배 이상 네. 된 상황들, 네네. 여러 가지 발표도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예예. 특히나 이제 그 인근 지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 이제 기아라든지 네. 여러 가지 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뉴스에 보도가 나오면서 네네. 굉장히 이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아. 시민들이나 이제 그 일대 경북 지역 그렇군요. 주민들이요. 또 워낙 좀 보수적인 성향인 지역이기도 한데요, 대구 경북이. 네네. 예. 이게 또 근데 이 미국에 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 시민들이랑 함께하는 이제 집중 촛불 문화제 이런 거에서 또 나중에 한번 반향 이런 거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외관 그 주변 일대에서 네네. 이제 좀 대대적인 홍보 활동이나 사전 활동도 계획하고 있고요. 네네. 대구 영북 지역의 전반적으로 이제 단체들이나 이제 활동 고민하고 있는 주민분들, 시민분들 함께 모여서 네. 좀 많이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27일, 오늘이 27일인가요? 27일 날 그쪽에서 또 뭐 전국 단체들 모여가지고 회의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29일, 그러니까 다음 요번 주 일요일 날. 아, 요번 주 일요일이요? 요번 주 일요일 날. 예. 각 단체별로 함께 해서 네네. 그 전국의 민중대회를 네. 할 예정이고요. 예예. 일요일 오후 3시에 일요일 오후 3시요? 캠프캐로 앞에서 예.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저희 주권방송 애청자들이나 또 시민들한테 이 문제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대책이라든지 저희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것에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게 굉장히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주한미군이 피해를 입힌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이제 조사를 자기들이 한다는 것이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가 네. 자기 일을 자신을 조사한다는 것이 네. 상식적으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미국의 직접적인 사과라든지 원상복구 피해 보상이나 재벌관계 대책을 네. 하루빨리 좀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네. 이것이 이제 그냥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각에서 도처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알려지고 있는 부천이라든지 네. 휴전선 부근 인근 네. 이런 곳들에도 또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은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국민 여러분들이나 애청자 여러분들도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특히나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다양한 네. 방도가 있으니까 네. 그런 데 신경 써서 한번 생각이나 고민들 함께 많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또 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대구 경북 민권연대 우리 조석원 사무국원님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 지금 대구 지역에서도 보수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군에 대한 분노가 지금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직접적인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미 양국이 어쨌든 이제 그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 민간 차원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조건이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범죄자가 무슨 자기 범죄를 조사를 하냐, 그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또 이런 내용들이 맘먹으면 또 은폐시킬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미군이나 이명박 정부 이런 내용 충분히 은폐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퇴임한 주한미군 그 주한미군이 이번 사건을 증언하면서 밝혔을 때도 미군에서 고엽죄를 매립했던 이 내용 자체가 보안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공개를 안 시켰던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철저히 전수조사 전면적인 이 조사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는 제발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게끔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 보다 보니까 그 60년대 동부전선에서 군 복무했던 김태진 씨가 이제 증언을 해주셨는데, 만진 적 없는 고엽죄 평생 이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요게 이제 포털 사이트 다음에 메인에 이제 떠 있었습니다. 뉴스창 메인에. 그래가지고 그 고엽죄 때문에 이런지도 몰랐었대요. 근데 병원 진단을 받아봤더니 고엽죄 문제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고엽죄를 만지신 분도 아니에요. 만지신 분도 아니고, 근데 그 휴전선에서 그 이제 뭡니까? 그 휴전선에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고엽죄 이런 거에 노출되셔가지고, 예. 직접적인 살포 작업에 관여했던 것도 아닌데, 예. 이 피해를 입으신 50대에 이미 70대의 몸, 뭐 이런 진단도 받으셨고, 2000년부터는 뭡니까? 그 부부관계 자체도 좀 불가능해지는 엄청나게 고엽죄 때문에 평생 후유증을 겪고 계신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기 뭐 제 컴퓨터 한번 잡아봐 주시겠어요? 예. 바로 이분입니다. 예. 김태진 씨. 예, 여기 보시면 만진 적 없는 고엽죄의 평생 후유증이라고.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구 이런 데들도, 대구뿐만 아니라 부천, 휴전선 인근 뭐 지금 다 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전면적인 이제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고엽죄 문제 터지면서 저희들이 또 궁금한 소식이 있죠. 예, 고엽죄 하면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네, 할아버지들입니다. 우리 소위 가스통 할배라고 불리우시는 분들, 과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아시죠? 뭐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이런 분들, 그죠? 예, 그래서 고엽죄 전후회 이런 데들, 예, 대표적인 이제 보수 집단이죠. 이분 상당히 과격하십니다. 가스통에다 불 붙이시고 뭐 태우고 막, 그죠? 천안함 때도 장난 아니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멘션이 하나 트위터에 올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엽죄 전후회가 가스통 들지 않는 까닭은, 네, 고엽죄 전후회 김성욱 사무총장이 미군 고엽죄 매립 조사를 지켜보겠다. 자, 사실규명이 안 되면 가스통 시위를 넘어 분신 사태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분신 사태가 있을지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이럴 때 이분들 나서셔야 됩니다. 고엽죄 제일 큰 피해 분들 아닙니까? 네,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정말 분신 사태가 있을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분신까지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제 또 뭐 목숨 잃으시고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고엽죄 전후에 왕성한 활동 이번에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 기사에서 보면은. 그래서 뭐 요 보도되고 이제 20일 날 그 고엽죄 전후회 회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엽죄 피해자인 우리들이 경거망동하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 규명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예의주시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얘기, 또 재밌는 얘기입니다. 전우를 소중히 생각하는 미군들의 태도를 볼 때 과연 그들이 미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미칠 수 있는 고엽제를 영내 주변에 매립했을지 의심스럽다는 게 회장단의 대체적인 생각이라며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보도 자체를 의심했다. 네, 미치겠죠 여러분. 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들의 증언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분들은 미국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이렇게 떠받드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네,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무튼 뭐 이게 뭐 규명되면 분신 정국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멘션인데요. 요거는 경향신문에 올랐던 멘션입니다. 화면 잡아주실까요? 1960년대 말 한국군 5만 명이 그 비무장 지대 인근에서 전개된 고엽제 살포작전에 투입돼서 맨손으로 그 작업한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엄청난 숫자죠. 예, 5만 명이나 지금 고엽제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아까 그 제가 김태진 씨 보여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럼 5만 명이 만졌다고 하면은 아까 김태진 씨처럼 만지지 않으신 분들까지 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고엽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다이옥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일반 기준치의 35배, 30배 이상이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람들의 생명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치명적인 이런 지금 뭐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 고엽제 문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대구 영화 그 사망률 문제 관련한 또 멘션도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대구 영아 사망률, 기영아 출산율 전국 최고. 미군 고엽제 치수원 인근 매립 때문이 아닌가 일파만파. 미군들은 한국 사람들을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했을까? 네. 트위터에 올라온 멘션이었습니다. 칼루아 코크님께서 올려주신 거였고요. 네, 지금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 인터뷰에서 들었던 것처럼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감에 떨면서 지금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멘션 또 보시겠습니다. 네, 고엽제 파문으로 들썩들썩. 네, 그런데 1968년 다카키 마사오는 미국 정부의 고엽제 사용에 대해 합의하고 승인해 줬다. 이 결과로 박정희 딸 박근혜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 지역은 전국 최고의 기형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네, 그죠? 이승만 정부 때 이거 승인해 준 겁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그 사라볼렌이라는 님께서 트위터에 멘션을 올려주셨죠. 네. 그래서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강력한 지지기만 대구 지역. 예. 결과가 뭡니까? 그죠? 전국 최고의 기형아 출산율 기록. 자, 박근혜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지금 또 상당히 큰 일이 터졌습니다. 예. 과연 국민들은 박근혜에 대한 대구 시민들이 선택을 할지 네, 한번 잘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멘션인데요.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생생뉴스 김재영 기자. 경북외관 경기도 부천 등지에서 미군 기지 내 고엽제 및 유독 화학물질이 매몰 처리됐다. 1968년 69년간 DMZ에 5만 명의 한국군이 투입 고엽제를 맨손으로 뿌렸으며 이 중 3만 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을 거라는 보고서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예. 히트송 0414. 예.
김재현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네, 뭐 3만 명 이상이 보고서까지 지금 나왔으면 뭐 거의 장난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멘션 보시겠습니다. 네. 그 경북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에도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대통령은 강남이나 소망교회 땅에 매립 의혹이 제기될 때까지 계속 소극적으로 참고 있을 듯. 네. 이런 멘션 올라왔습니다. 네. 미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정말 강남이나 이 소망교회 땅까지 매립 의혹이 제기될 때까지 참을까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그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미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머리 숙이고 사죄해야 됩니다. 예, 사과 받을 때까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잘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2002년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죽임을 당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사실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네, 그거를 끄집어냈습니다. 계속 유인물도 돌리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 해 하반기에 이런 문제들이 그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적 이슈로 좀 불거졌죠. 예. 그래서 그 지금도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그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대구 캠프 캐롤 앞에서, 외관의 캠프 캐롤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항의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데 관심 가져주시고요. 서울에서도 오늘 저녁 7시에 동화면세점 앞에서 지금 이 고엽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고 해요. 아마 다음 주에도 매일매일 이런 일정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좀 몇 가지 좀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던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외관 관련해가지고, 이 친구는, 요분은 대구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봤더니, 자, 그 뷰스앤뉴스에 긴급 대구 영화 사망 기영화 전국 최고 그랬는데, 헐, 설마 나에게도 이놈들 저거 언제 묻었다고 했지? 네, 뭐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는 젠장 78년에 묻었댄다. 제일 농도 짙을 때 우리 엄마는 대구에서 날 품고 계셨군. 네, 뭐 어쩌지, 아하 저런, 어쩐지 뭐 역시 넌 반미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뭐 이런 글들이 뭐 막 올랐습니다. 예. 자, 불안하죠, 그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 체내에 잠재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김정현의 증언 영상 고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영상 좀 보내드리고, 고엽제 소식은 좀 요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하나 더 페이스북에 재밌는 거 올라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 화면 트위터입니다. 이건 트위터에 잡힌 화면인데, 보실까요? 만평입니다. 예. 그 괴물 보셨죠? 괴물. 예. 그래서 네, 만평을 그려주셨네요. 소파, 이 괴물 영화에 등장하는 그 괴물이죠. 내가 네 애미다. 고엽제, 다이옥신, 포르말린. 결국 근데 이게 소파. 한미 그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얘기하는 한미 소파, 불평등한 조약이죠. 예. 이 문제 때문에 또 전면적으로 이런 조사들이 지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군이 이 소파 때문에 미군이
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다 비호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소파 전면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김정현 옹의 그 증언 영상 2개 보시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군들한테 군사교육을 받았죠. 예.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인천 상륙을 했어요. K111입니다. K 예, 111. 4281번. 내 나이에 있는 사람이 하나는 있을라가 못 쓸라가 먹었어. 우리 내 나이에. 그때 이제 입대한 사람들이 1, 2생이 없을 거예요, 아마. 2기생이나 3기생은 효과가 있을라가 모르는데, 3기생은 93이고, 2기생은 13이고 하는데, 나는 11이고, K11이고, 나는 K군번이고, 하는데, 저 K군번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럼 카투사 1기? 네, 1기요. 네, 1번으로 가는 1기요. 네. 홍천 가면은, 대화평창 있죠, 대화평창. 대화라고 하는 데가 있고, 평창. 예. 대화를 넘어가면은, 인민군이 많이 수사했으니까, 예. 우리를 먼저 주사를 줘요. 근계рат을 주고, 이제, 이제, 예방주사를, 예. 우리가 예방주사를 주고, 그놈을 딱 마치고 나서, 비행기로 뿌려요. 처음에는 비행기가 불지를 몰랐어. 인민군이, 중공군이, 대화 평창 그쪽으로 해야죠. 수만 명이 와서 지켜하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비행기 와서, 뿌린 것을 우리는 몰랐지? 우리는 몰랐어.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약을 주니까 약 묻고, 주사를 줬고 함께. 아군이 우리는 주사를 맞았어. 예. 그랬는데, 나중에 진행들어 정찰이 탄 것은, 정찰기를 CEO를 3개월 만에 한 번씩 이 수사 한 번 하고, 약을 한 번씩 주어. 2, 3개월 하고. 네, 한 번씩 주어. 근데 죽는 원인이, 죽는 걸 많이 잡았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준다고. 그래갖고 이제 병이 있는가. 그래갖고 이제 나는 3일 동안을 대화 속살이 있을 때, 뜬금없이 건강을 줘. 건강을 준뒤. 건강을 약을 줘. 그리고 건강을 시작하는지, 한 끓이만 주는데 병원을 사월 주더라고. 아침에만 꼭 밥 먹으러 갈 때, 식혜 섰어. 그 사람들이. 식당에 섰어. 안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먹고 이제. 그러고 주사를 줘. 이렇게 주사를 줘. 그래갖고, 이제, 4월 동안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흘차는, 이제, 약은 안 주고, 주사만 주더만. 그래 놓고는 이제 출동을 해요. 10일 정도 있다가 이제, 우리가 둘러본 뒤로, 이제 미군이 들어갔지. 10일 있다가. 그런데, 우리가 둘러볼 때는 참 중동군이, 인민군이 막 섞어져 갖고 막 버글버글 한디, 우리가 갈 때에는 없어. 우리가 이제, 10일 뒤에 이제, 대화 평창 갈 때, 거기 가니까, 내가 대화에서 해본 무슨 정찰기 하는 데는 없어. 사람들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쓰러져 버렸어요. 나는 거의 죽은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호일자를 알았어. 호일자. 장리부사나 호일자다. 뭐 약을 뿌리했거나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해봤지. 정찰기 할 때는 사람이 살아서 있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는 뭐 죽었더라고. 뭉태뭉태 그냥 하나 둘이 아니라 2, 30명씩 그냥 뭐 직급에 건강해가 써잡고 있죠. 더 죽는 거 있고. 그래서 물어봤지. 호일자라고 그래. 호일자라고. 옆에 사람 호일자라고 그래.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괜히 해먹게 헛간 무슨 풀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생각에 내가 보지 않았어도 죽기는 한 일주일 전에 죽었던 모양이야. 죽기는 내가 거기 갔을 때에 파리가 있으니까 죽기는 한 일주일 전에 죽었던 모양이야. 아휴,
파란 파리가 막 우글우글해. 그한테 그때 파리가 있더라. 르네스가 파란 파리가 나 죽은 지 언제 청사가 아니야. 청상이 아니고 청사 같은 거는 알지. 쓰러졌지. 나는 장기루사라고 생각해. 장기루사라고 보이지. 그걸로 생각을 했죠. 나는 성은 아직 아예 없어. 그러고 총격전이 일어났다가 하면 폭탄을 때려볼게. 그 정도 되면 아군은 기회가 되니까 폭탄을 때려버렸지. 폭탄 맞을 도 없고. 그래서 호역자다. 뭐 장기루사다. 호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뭐 약부도 그러고 상상도 못 해봤어. 나쁨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 다 장기루사라고 병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뭐 약을 뿌렸다는 그런 생각도 못했죠. 우리 약을 죽게 묻고 갔는데도 그래서 이제 생각인데 이게 약을 뿌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랬죠. 당시에도 참전하셨던 김정현 할아버님, 김정현 옹님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의 이 세균전 이런 정황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에 지금 캠프 캐럴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군 기지 전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고엽제 문제라든가 미군이 파묻은 화학 물질 이런 거에 대한 전면적인 이제 전수조사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계기로 한국 국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를 똑똑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유성기업 소식입니다. 유성기업이 얼마 전에 그 파업을 했었습니다.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하면서는 유성기업이라는 데는 그 기아차, 현대자동차의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노동자들이 뭡니까? 몇 년 사이에 5명이 1년 사이에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유인 즉슨 하도 밤에 야근을 해가지고 그래서 밤에 잠 좀 자자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 500여 명의 노조원들 파업을 하고 있는데 5,000명의 이 공권력을 또 투입을 해가지고 이들을 해산시키고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좀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도 이 그 유성기업 파업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업이 불법입니까? 그럼 법을 뜯어 고쳐야죠. 법에 분명히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행동권.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한 거죠. 단체 행동을.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법을 뜯어 고쳐야죠. 누가 하면은 합법이고 누가 하면은 불륜이고 누가 하면 로맨스고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에서 그 유성기업 파업이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말이 좀 많았는데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좀 트윗이 올랐습니다. 멘션 보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당신네 장관인가 하는 양반이 유성기업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어찌고 하던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 파업이라면 근거는 뭡니까? 답 좀 들어봅시다. 장관이야 뭘 몰라서 그렇다 치고 말이죠. 이렇게 뭐 이제 멘션 올랐습니다. 좀 답 좀 저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뭐가 불법인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밤에 잠 좀 자자는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밤에 잠자는 게. 심지어 5명이 동료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런 조건 자체가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데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번 연행 과정에서 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여성들에 대한 그 뭡니까? 그 뭐죠? 그 여성 중에 이제 임신한 그 임산부가 있는데 임산부들까지 연행을 해가는 이런 반인륜적인, 만약에 이 그 유산이라도 됐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일까지 지금 그 있었고,
특히나 이제 성추행,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가슴을 만지고 이런 일도 막 있었다고 해요. 예. 참 이 분노스러운 소식이죠. 예. 그리고 그 시위 현장에 또 용역들 불러가지고 그 용역들이 대포차 가지고서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유성 노동자들. 그래서 퍽퍽퍽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튕겨져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또 불구속됐어요. 사람들 차로 그 깠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람들 치고 진짜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불구속입니다. 예. 그리고 합법 파업을 한 노동자들, 노조 간부들은 구속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멘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종이일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볼까요? 차가 달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퉁퉁 튕겨져 나왔다. 시위 현장 덮친 대포차에 노조원 13명이 다쳤다는 거죠. 13명이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또 다친 분 중에는 그 야간조로 밤 10시에 출근했다가 회사가 직장 폐쇄 결정했다는 소식 듣고서 자정쯤에 도착해가지고 1시간 만에 도착하자마자 치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치신 분 중에 조직이 죽어갖고 재생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대요. 귀 이런 데가 찢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현장 사진입니다. 참담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합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좀 요런 일들이 좀 교통사고 사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분노스럽죠. 그리고 그 유성기업 노조 범죄자 대표는 또 100억을 대박 냈다는 이야기인데요. 요거 한번 또 트윗 멘션 보시겠다. 위키트리에 이제 올라 있는 최제이원님께서 올린 거를 이제 위키트리에서 기사화 시킨 건데, 범죄자 대표가 이제 그 고액 연봉을 받는 그 귀족 노동자의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기업을 이제 피해를 입힌 범죄자다라고 이제 그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해서 그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이득 이런 것들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성 기업이 핵심 현대차랑 그 기아차, 여기다 부품을 아까 납품하는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멈추면은 현대차랑 기아차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면서 그 자동차 업체, 그 자동차 시장에 그런 각인이 됐고, 그래서 심지어 유성기업이 파업 기간 동안 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서 그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지분 평가이익이 파업 전보다 234억이 늘었고, 그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는 개인 지분 평가이익만 100억 원이 늘었다는. 그래서 한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차로 들이받아갖고 조합원은 나뒹굴고 있고, 임산부가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 나머지 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돈을 벌었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잠재워 달라는 게 8시 출근해서 밤 12시까지만 일하겠다는 겁니다. 8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일할 테니까 집에 돌아가서 쉬게 해달라는 건데, 그 요구를 참 막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트윗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정희 대표가 몇 가지
글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좀 언론들이 좀 이 내용을 제가 호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는 이 파업 배경 따지지 않고 손실계산, 알박기 파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뭐 제가 쓴 글인데, 밤샘 야근으로 사람이 죽어 밤에 잠 좀 자자 해도 죄인으로 만드는 이상한 나라다 했는데, 뭐 여러분들 RT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안 동남경찰서 연행되신 유성기업 조합원들 뵀어요. 50대 조합원 연봉 7천만원짜리가 밥도 못 먹었다고 하시네요. 경찰서장 저녁 먹이라는 상부 지시가 없어 늦었답니다. 비폭력 조합원 500명 연행하려고 경찰 4,000명 동원하고서는. 차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머리 미칠 노릇이죠. 저녁 먹이라는 상부 지시가 없어서 늦었대요. 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유성기업 경찰 투입되어 아선 왔는데, 이정희 의원입니다. 희뉴스는 전원 연행 방침으로 임신 8개월 임산부도 연행해 아직도 구금 상태, 2~3살 아이 있는 엄마들도 그러면 저녁도 못 먹게 하고, 막무가내 연행하고 연행자 숫자도 집계 못하고 있는, 참, 국민들 세금 받아 먹고서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간 노동에 목숨 끊고 퇴근버스에서 죽고 밤에 잠 좀 자고 싶다. 이분들 요구 사항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분들 지금 이제 요런 문제 가지고서 싸우시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 연행됐다 풀려 나오신 분들이 또 다시 재집결하셔가지고 지금 그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 유성 기업 노조원 분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네, 반값 등록금과 청년 실업의 상관관계, 이번에 요런 거 좀 전해드릴 건데요. 조선일보가 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냐면요, 한국 대입 진학률 82%, OECD 최고 수준이다. 근데 반값 등록금으로 학생이 더 늘면 청년 실업이 더 악화될 우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러니 찌라시 얘기를 듣죠. 그래서 관련한 멘션 한번 보실게요. 조선일보 반값 등록금으로 학생 늘면 청년 실업 더 악화될 우려. 이 기사의 댓글 중 최고는 세계가 평화로워지면 인구 늘어날 우려. 자, 이게 언론입니까 지금? 네, 이게 언론이에요. 댓글 중 최고입니다. 정말 세계 평화로워지면 인구 늘어날 우려. 전쟁 막 해야 됩니까? 자, 뭐 묻어도 뭐 못 담근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RT 하시면서도 정말 쓰레기 같은 기사를 써대는구나. 이러니 찌라시 얘기 듣는 거죠. 그래서 조중동은 아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언론들은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국민들 편에서 공정하게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려는 방송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권방송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국민들 편에서 편파적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저희도 방송 준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용석 의원 생각나시죠? 강용석 의원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학생들 모아놓고서
술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생인 그 대학생들에게 여대생에게 막말하신 분입니다.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아나운서 협회가 그래서 분노를 했죠. 막 기자회견하고 저희가 자주 보던 아나운서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국민들도 도대체 이런 사람을 누가 공천했냐. 당장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의원직 딱 못 받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이분 유명하십니다.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김윤옥 그 여사, 이명박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시죠? 영부인이신데 없었으면 네 번호라도 땄을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뇌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정치한다는 사람이. 국민들 무서운 줄도 모르고 도덕 개념도 없고. 이게 그 한나라당. 저번 주는 저희가 성나라당 특집으로 한번 보내드렸었는데요. 박용모 씨. 그 발언을 계기로 해서 성나라당 특집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나라당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강용석 의원이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요거 관련한 좀 트윗 올라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강용석 의원이 25일날 그 성희롱 발언 파문 관련해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너무 가혹하네요. 요즘 정치인들 입려는 수준 보면 강용석 정도면 아주 노멀한 건데 찌찌찌. 그만큼 요새 정치인들이 노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 자체가 묻힐 정도로 한나라당이 정치인들의 지금 수준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또 촌철살인 같은 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웬일인지 잠잠하다 싶었더니 한 건 해주셨습니다. 그 한강에 인공섬 하나 지어 놓으셨죠? 인공섬 하나 지어 놓으셨는데 인공섬 이름이 세빛 등등 섬이에요. 국민들 세금으로 1,000억 들여가지고 만든 섬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 섬인데 거기서 뭐 하시겠다고 하냐면 모피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피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또 열 받았습니다. 이 모피쇼 때문에. 그래서 멘션 한번 보실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000억 들여 만든 대표적 전시행정 산물 인공섬 세빛 등등 섬의 오세훈 모피쇼 끝내 강행 사람 하나 잘못 뽑아 이 무슨 고생들인가. 이런 멘션 올랐어요. 그래서 해외 명품 브랜드 팬디인가요? 그거 모피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 만든다고 국민들 세금으로 만든 인공섬 건립의 목적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뭡니까? 모피쇼입니다. 말로만 서민일 뿐인 거죠. 말로만 서민일 뿐인 거고, 말로만 서민 얘기하지 결국 이분들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상위 1% 밖에 안 들어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모피 입고 다닐 수 있는 분 얼마나 계세요? 저 같은 사람 모피 입고 다닐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죠.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닌 겁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으로 죽어나가는데 눈높이 낮추라는 얘기는 하고 있고, 이분들 이 머릿속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세 대란으로 지금 이 사람들 집 없어서 다 나앉고 있는데 그런 문제 해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세금 받아 처먹으면서 한다는 짓이 모피쇼입니다. 모피쇼. 말로만 친서민인 거죠. 그래서 김여진 씨가 또 날라리 외부 세력들과 요때 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션 하나 올려주셨는데 한번 제 트윗 잡아주시겠어요? 김여진 씨 트윗입니다. 자, 여진이 님께서 이쁜 배우입니다. 정말 모피 안 입어 정말 재밌게 또 짧게 올려주셨고, 김여진 님께서도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지금 모피 문제 이런 거는 동물 애호 차원에서도 반대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때 아마 지금 또 그 모피 모피쇼 관련해가지고 또 그 규탄 집회 이런 것들을 환경단체들과 동물 애호가들 그리고 오세훈을 싫어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요때 또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은 좀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김은숙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별세하셨다는 소식인데요. 김은숙님은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1982년도에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이제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미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5년인가요? 8년인가요? 이렇게 무기징역 받으셨었는데 복역하시고 나오셔가지고는 이제 시 쓰시고 작가 생활하시고 이러셨던 분인데, 네, 그 암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암투병을 하셨었습니다. 녹색병원에서 암투병을 했고, 그래서 그 임수경 선배 1987년도에 평양을 이제 전대협 대표로 방북했던 임수경 씨가 또 이 작은 음악회도 열고 김은숙님을 지키자 하면서 후원 또 막 계좌도 열고 이제 했는데 끝내는 돌아가셨다는 소식. 예. 미국에 진짜 두 얼굴을 고발을 했죠. 5.18 학살에 5.18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했던 미국. 그래서 미국이 5.18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고 그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미 문화원을 점거하셨던 분이 김은숙님입니다. 예. 그래서 참 역사에서 아주 참 큰 일을 하셨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고 정의로운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일찍 또 타계하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희도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요. 마지막 요 트윗과 관련해가지고 하나 이제 올랐던 트윗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트윗 한번 보실까요? 네. 미국의 두 얼굴을 고발했던 그리고 노동자를 보듬던 김백리, 네, 작가셨습니다. 출소한 이후에는, 네, 그래서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주도하셨던 김은숙 씨가 별세. 어목했던 82년 반미 불 밝히고 출소 뒤 공부방 꾸려 교육운동 임수경 씨 암투병 돕기 음악회, 네, 했다 이런 거고요. 고 이영희 선생님의 아드님이 주치의로 계속 그 치료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시길 이렇게 트윗입니다. 참 가야 될 놈들은 안 가고 가시지 말아야 될 분들이 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김은숙님 하늘에서라도 편히 잠드셨으면 하고요. 또 살아있는 저희들이 김은숙님의 목까지 그리고 김은숙님이 바랬던 그런 사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시사유감 오늘 몇 회차였죠? 몇 회차예요? 15회차 이제 방송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국민들이 주요한 시사 이슈에 대한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